수업 시간에 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단기 매도 가능한 지역 알려주셨잖아요. 알려드렸죠. 제가 물건 하나 더 찾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세류동이요? 네. 우리 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역 선별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이 세류동이 거래량이 활발해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소액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찾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투자금 4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쵸.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볼까요? 네.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죠? 73952. 괜찮아 보이긴 한데요. 괜찮죠? 빌라니까 우리 현장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그런데 강 PD님 세류동에 대해서 좀 알아요? 저 세류동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세류동이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요. 왜냐면 수원에는요 자체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굉장히 풍부해요. 특히 이제 우리 중국인들 그리고 한국계 중국인 있죠, 와서 이 수원에 거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이 수원역 인근에 고등동이라고 있어요. 고등동이랑 그 아래 매산동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중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고등동, 매산동 그 아래가 세류동이에요. 이 세류동 쪽으로도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류동에 중국인 비율이 굉장히 많아져요. 제가요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경매 물건을 종종 보잖아요. 네. 중국인이 소유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소유자인데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인이 중국인한테 돈을 빌려서 중국인한테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인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건 물건들이 종종 나와요. 그 말은요, 우리 중국인들이 원룸에서도 굉장히 많이 살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빌라에서도 많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중국인 빌라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세류동도 가보면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중국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인의 어떤 니즈에 맞는 물건인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겠죠? 중국인에 맞는 니즈가 뭐예요? 일단 중국인은 대출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현금으로만 사야 되잖아요. 그 동네마다 상한선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도 맞춰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 사람 사는 거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특히 그 인근에 초등학교에 외국인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네. 왜냐면 중국인들은 중국인들끼리 좀 모여서 사는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갔더니 그 동네가 중국인들이 아니고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라고 하면 그 특성에 맞는지도 우리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가보시죠. 네. 와, 물건지 앞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네. 여기가 거의 메인 상가인 것 같아요. 인상 깊은 거 봤죠? 네. 양꼬치도 있고 뭐 중국 식당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나와서 막 중국말로 대화하고 있고요. 네. 중국처럼 보입니다. 대림동 같아요. 그러게요. 대림동 느낌이 나네요. 네. 예. 지나가시는 분들도 교포 같아요. 네. 고등동이 막 재개발하면서 빌라 막 없어지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천만 원 이하로도 할 수 있는 물건 수원에서 찾으려고 하면 세류동하고 탑동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류동이에요. 세류동이 거래가 잘 되는 게 아마 이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 분들 영향이요? 예. 그리고 세류동 보시면 굉장히 빌라 밀집 지역이죠. 네. 물론 이제 세류동도 일부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올라간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류동은 빌라가 많아요. 그리고 세류동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 세류동도 이 수원역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세류동이 있고요. 역에서 조금 먼 곳도 있어요. 네, 오늘 물건은 수원역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25분이면 걸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걸어 다니긴 조금 멀죠. 네. 물론 우리 수원역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는 장점이 있죠.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원 자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하철 타지 않아도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산단이나 공업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본사 있는데 아시죠? 네네. 하청업체랑 이런 공업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마을버스로 한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산단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웬만해선 버스로 한 번에 가는데 뭐 30분 안쪽이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접근성이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역세권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그러네요. 갑자기 비가 와서요. 네. 근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쯤일 것 같은데요. 여기네요. 맞네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도로에 붙은 게 아니라 네. 집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로가 상당히 좀 좁아요. 네.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오늘 물건이 있는 빌라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차 넣었다 뺐다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깊숙이 안쪽까지 막 주차를 막 해야 되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이거 주차하려면요 뒤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빌라니까 괜찮아요. 자, 우리 경매 정보지부터 조금 읽어보고요. 하나씩 외관부터 내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매 물건은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에 위치한 빌라예요. 5층 501호 물건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지권은 13.5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19평이에요. 꽤 넓죠? 감정가가 2억 7,900만 원에 나왔고요. 현재 한 번 유찰돼서 1억 9,53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사항을 보시면 2020년 3월 23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현재 점유자는 소유자거든요. 권리사항이 문제 없죠? 네. 하지만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 반드시 보셔야 되죠. 특이사항이 없어요. 네, 안심하고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2018년도에 지어졌어요. 네. 준신축이죠. 보시면 대리석 마감은 아니에요. 벽돌 모양의 타일로 지금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래도 깔끔해요. 깨끗하죠.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현재 세대수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현재 세대수는 총 11세대가 있어요. 2층에 3개, 3층에 3개, 4층에 3개, 5층에 2개 호실. 그래서 우리 501호 물건이 경매 나온 거거든요. 테라스가 있는 게 장점이에요. 오, 테라스. 근데 19평인데 이제 테라스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요? 테라스가 북향이에요. 아.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주차 본다라고 했었죠? 네.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대 나오네요. 우리 11개 세대가 있는데 11대가 가능해요. 세대당 한 대 가능하죠? 장점이죠. 우리 빌라 보실 때 일단 역세권 빌라가 아니잖아요. 역세권 빌라가 아니면 우리 가장 봐야 될 키포인트가 뭐예요? 주차요. 주차. 세대당 한 대 나오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역세권이 아닌데 세대당 한 대가 안 나온다?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쵸. 네, 특히 이제 우리 지방일수록 주차장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깔끔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옆에 건물들이랑 너무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우리 501호 물건이 지금 명확하게 좀 안 보이네요. 혹시 우리 이따 나가서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죠. 네.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우편함 봤을 때는 쌓여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점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부에 들어왔는데 약간 좀 느낌 있지 않아요? 네. 어떤 막 상가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레스토랑 이런 데 온 느낌이 들어요. 이게 붉은 벽돌이 굉장히 촌스러워야 되는데 느낌이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오늘 비 와서 그런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어. 우리 5층이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꼭 있어야겠죠. 무조건 있어야죠. 없으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단기 매도가 아니라 굉장히 긴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크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 이거 엘리베이터 굉장히 넓은데요? 이게 11세대 살잖아요. 장애인용으로 설치를 좀 해놨고요. 13인승이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쾌적하죠. 네, 진짜 좋은데요? 우리 5층이죠? 살펴보면서 올라가야겠네요. 이제 보시면 CCTV나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어요. 오, CCTV 여기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네. CCTV가 보시면 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1, 2, 3, 4, 5, 6, 7개 보안에 철저하고요. 이 벽돌 마감이 안쪽으로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상당히 좀 느낌이 있어요. 벽돌 냄새도 있습니다. 근데 계단은 좀 가파르긴 해요. 층고가 좀 높죠. 내부도 층고가 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3개 호실이 있고요. 자, 오늘 물건이 203호는 아니에요. 네. 관리비 미납인데 관리비가 4만 원이에요. 작년 1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뭐 안 계시나 봐요. 경매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먼지 엄청 쌓여있죠. 아, 그러네요. 뭐 건전지도 떨어졌죠. 건전지는 안 떨어졌죠. 어쨌든 관리비 4만 원인 거 우리 확인했어요. 네. 또 여기서부터는 마감재가 좀 달라지네요. 1층하고 2층까지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네. 3층 참 이렇게 짐이 좀 쌓여 있잖아요. 빌라 실내 공간이 약간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아래층은요. 이제 우리 4층 확실히 층고가 높은 게 보여지나요? 진짜 높아요. 문이 여기까지잖아요. 그 위로도 훨씬 더 높아요. 자, 오늘 물건이고요. 부착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네. 그리고 501호에 사시는 분의 짐인 것 같아요. 짐이 상당히 많죠. 한층 더 올라가 볼까요? 네. 개인 창고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서 사물함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옥상인 것 같은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옥상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싶지만 비밀번호를 몰라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현관 같은 경우에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놓죠. 네. 근데 이 옥상은 배달하러 오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가 않아요. 내려가시죠. 네.
현재 소유자가 살고 계셔서 특별한 얘기는 못 해보고 나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주택관리 전문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왜 이걸 좀 봐야 되냐면 네. 오늘 물건이 탑층이에요. 501호. 그 위에 옥상 있죠. 네. 아까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미처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옥상 하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전문 관리 업체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요. 근데 만약에 관리 업체가 없고 반장님이 아니면 주민들끼리 걷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위에 신경 잘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입니다. 위에 누수 생기게 되면은 탑층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5층에 살고 있으니까 네. 누수 생기면 우리 집이 누수인 거죠. 아. 그리고 이쪽 골목인 것 같은데 아까 벽이랑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501호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쪽에서 보이네요. 확실히 테라스는 넓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실로 빠진 테라스가 있고 방 쪽에서 빠지는 테라스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좁은 테라스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테라스잖아요. 네. 북향인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오늘 물건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왜요? 이 건축물 현황도를 보니까 확장형 발코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평이라서 굉장히 넓은 거 맞죠? 네. 근데 요즘 준신축 빌라 발코니 확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면적이 훨씬 더 넓어요. 아. 근데 오늘은 딱 19평이면 딱 19평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부에 들어가서 좀 보긴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게 네. 꺾여 있잖아요. 다용도실이 좀 꺾여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요즘 세탁기 들어간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우리 강 PD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빌라 잘 보시면 건조기 세탁기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문의 폭이 너무 작은 거예요. 막 60cm, 65cm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또 검색을 막 해보니까 이 집이 경매 당하기 전에 어떻게든 집주인이 매도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부동산에서 어떤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구조는 뭐 나쁘지 않죠? 거실 구조 이렇고요. 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주방에 보면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자리 있고 식탁 자리 있고 김치 냉장고 자리까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화장실은 직사각형에 전혀 문제 없고요. 안방에 보면 북박이장 있고 또 에어컨 설치를 했는데 에어컨은 소유자가 설치했을 수도 있죠. 네. 시스템 에어컨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실 2개 있어요. 방도 3개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용도실이 좀 꺾여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다 들어가요. 아. 세로로 놓진 않고 가로로 놨는데도 네. 지금 통돌이 세탁기하고 건조기 둘 다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오. 넓이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발코니가 있는데 넓어요. 괜찮아요. 와, 다행이네요. 네. 그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구조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발코니가 엄청 넓은 호실도 있네요. 저기는 뭐 정원인데요. 다른 호실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주차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확실히 아. 주차하는 건 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굉장히 힘들게 지금 주차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빌라 볼 때 중요한 게 학교요. 초등학교, 그쵸? 네. 초등학교가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신곡초등학교. 아.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려면 고학년은 돼야 될 것 같고 저학년은 혼자 다니기에는 좀 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신곡초 근처에 있는 빌라들이 조금 더 인기가 있긴 하겠죠. 네. 하지만 좀 먼 만큼 가격은 조금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빌라 외관이랑 내부 사진으로 좀 간접적으로 좀 보긴 했는데 어때요? 장점이 좀 있어 보이나요? 네,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테라스도 있고 평수도 괜찮고. 평수 굉장히 넓죠. 네. 초등학교도 갈만하고. 갈만하고. 주차도 1세대 1주차 나오고. 가능하고 네. 조건 다 갖춘 거 아닌가요? 방식. 주신축이고 그쵸? 네. 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일단 아까 테라스가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테라스가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저 테라스 아래가 뭘까요? 아랫집의 천장이죠. 네. 그래서 테라스 관리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랫집 아. 누수가 생기죠? 그거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아. 자, 우리 옥상 같은 경우는 우리 공용관리비 통해서 같이 관리하겠지만 네. 저 테라스는 공용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용 부분이잖아요. 네네. 내가 관리 잘 못하면 아랫집 누수 문제 내가 해결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이지만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주차 세대당 한 대 가능한 건 맞긴 한데 네. 아까 진입로가 좀 불편해서 주차하기가 조금 어렵다. 네. 그리고 19평이라 굉장히 넓긴 하지만 확장형 발코니가 없는 것 같아서 실제 면적은 엄청 넓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은 들고요. 근데 이거 제외하고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빌라 볼 때 외관도 테라스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시세. 아니에요. 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내 물건을 사줄 한 사람만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네. 그 포인트가 명확한지 이 동네에 그런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수요가 오는지를 부동산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부동산 한번 들려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빌라 좀 내놓으면 거래 되나요? 가격대가 좀 저렴하면 거래는 되는데 한 2억 5천대는 힘든가요? 어렵게요. 근데 여기 중국 분들이 많이 오나요? 집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많이 사죠. 고등동에 굉장히 많다가 이쪽으로도 많이 오나 봐요. 고동동이 재개발하면서 밀려 나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찾아봤던 시세랑 많이 다르네요. 다르죠? 네. 왜냐면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시세가 허위 매물인 게 굉장히 많아요. 와, 여기도요? 그럼요. 찾아봤더니 부동산이 막 여의도에 있고 영등포에 있고 막 그렇죠. 오, 예, 거의 맞아요. 다 허위 매물이에요. 그래서 아. 실제 이 현장에 우리가 와서 찾는 매물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매물 찾아보니까 조금 오래된 거는 그래도 2억 2천, 2억 3천이고 준신축은 2억 7천까지도 매물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거래된 거 보니까 우리 물건의 컨디션 정도면 2억 4천에서 2억 6천까지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 매물 최소 2억 4천 그리고 테라스까지 있으니까 2억 5천, 2억 6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내부의 모습을 명확하게 눈으로 본 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 나와 있는 매물들을 일단은 조사를 한 거지 직접 가서 본 거는 아닙니다.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네. 눈으로 다 보면서 비교를 해야 정확한 시세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장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윗집, 아랫집 벨 눌러봐야죠. 근데 오늘 물건은 윗집 아랫집이랑 구조가 다를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유자가 살고 있잖아요. 네. 아무도 안 계셔서 우리는 못 보고 왔지만 사실 채권 금액이 엄청 크진 않아요. 2억 초반대인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요 우리 대의변제로 한번 얘기해보면서 협상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어쨌든 경매 당하기 전에 어떻게든 매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네. 물론 블로그에 보니까 가격을 굉장히 높게 올리셨어요. 2억 9,900에 올리셨어요. 아. 이분이 2018년도에 2억 3,900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그 사이 가격은 당연히 올랐겠죠. 하지만 현재 시세보다는 너무 많이 올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경매에 당하고 진행되니까 이분이 매도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대의변제라고 하면 우리가 협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내부에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어때요? 그럼 벨 누르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벨 누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경매 때문에 왔는데요. 사장님 혹시 매물 매도하실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 일단 경매라고 하면 경계심을 갖겠죠. 네. 그래서 얘기하고 나오면 사장님 보니까 이거 블로그에 올리신 거 있더라고요 하면서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우리가 얼마의 낙찰 받으면 좋을까요? 2억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억을 쓴다 그러면 우리 취득록세가 대략 이전 비용 합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네. 2억 300만 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대출 받을 거잖아요. 받아야죠. 대출 80% 받을 거예요. 얼마 필요해요? 4,300만 원. 그래서 우리 강 PD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4천만 원대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뭐 2억 5천에 매도를 한다. 시세 차익만 5천이에요. 아. 비용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자, 일단 취득록세 300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대출 빌렸으니까 이자 나가잖아요. 네. 넉넉히 6개월 잡으면 370만 원. 그리고 우리 명도비도 있어요. 19평이니까 한 2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빠른 매도를 위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거예요. 한 300만 원. 그리고 수리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7년 전 물건이니까 도배나 일부 수리가 필요하겠죠. 네. 한 100만 원 정도 잡아놓고요.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 양도세 계산해 보면요. 53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그러면 토탈 비용은 1,800만 원. 그쵸? 네. 5천만 원 시세 차익 났으니까 1,800만 원 비용 떨구면 3,200만 원 남겠네요. 네. 4,300만 원 투자로 3,200만 원 벌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와. 괜찮네요. 제가 단독주택 낙찰 아니었으면 제가 하고 싶은 물건인데. 하세요. 제 돈 드릴게요. 수익금의 90%는 저 그리고 오다 보니 우리 중국 간판도 많고 중국인들도 많이 이동한다라고 해서 낙찰받고 중국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긴 했지만 네. 실제로 우리 부동산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는 거 맞대요. 하지만 여전히 빌라 사는 거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아마 중국 분들은 와서 뭐 임대 수요로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만간 뒤바뀔 수도 있겠죠. 그 재개발 때문에 밀어내지는 게 많네요. 맞아요. 어쨌든 중국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진 않고 빌라나 원룸에서 다가구에서 많이 사시니까. 네. 네, 오늘 물건이요. 그냥 평범한 빌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드디어 인생 첫 낙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이에요. 네. 4천만 원대 투자로 3천만 원의 수익, 괜찮은 물건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도 언젠가 경매해야지 라고 또 한 주를 보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조금만 더 배워서 조금만 더 준비해서 3년, 5년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 경매는요, 생각만 해서 되진 않습니다. 하나라도 물건을 찾아보고 현장에 와봐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결단은 빠를수록 좋겠죠? 네. 왜냐면 결과는요 먼저 움직인 사람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혼자 그 첫 발을 내딛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